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이상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번 순방의 키워드, 척지고 사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요. 중국과 러시아와도 척지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식 실용 외교인데요. 내일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옵저버, 그러니까 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G7 정회원은요,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번 의장국인 캐나다로부터 초청받은 참관국은 한국 외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 캐나다에서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에 가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첫째 날인 16일이죠. G7 국가만 참석하는 단독 세션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튿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들도 참석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와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양자 회담도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첫째 날에는 G7 이외의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둘째 날 G7 주요국과 회담 조율 중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단연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외에도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이 워낙 짧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물리적으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열흘 남짓인데 바로 정상외교에 나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G7 같은 다자회의 때 행사장 한쪽이나 밖에서 편하게 대화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시간도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에서 약 10분간 약식 회담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네, 단연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지금 한미 간 현황으로 대두된 이슈들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가 있고 안보 관련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팀에도 관세 안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주한미군 주둔과 연계돼 언급될 수 있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만큼 북미 정상회담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나더라도 짧은 시간이 예상되기에 구체적인 논의는 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대통령실 전망입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G7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 간의 어떤 협의체다 보니까 여기에선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척지고 사는 것 좋지 않다는 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잖아요. 위 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됐다 우려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의원 시절 사석에서는요,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면 우리는 1시 반에 위치하는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대미 관계를 더 중시하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게 실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